네, 월요일 아침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었죠. 가족의 일탈이 잇따라 논란이 되고 각종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데다 최근에는 대한항공 사내이사직을 박탈당해 매일 뉴스에 오르다시피 했습니다만 이 별세 소식은 너무 갑작스러워서 황망합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조 회장의 근황과 그룹의 앞날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최요한 경제평론가, 김성은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도 오늘 소식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들으셨죠? 네, 주제와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가가 굉장히 오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양호 회장 사후에 지배구조가 KCGI가 요구하는 것처럼 지배구조가 투명해질 것이라는 것을 시장에서 지금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조원태로의 바로 회장 승계라든지 이런 것이었다면 시장에서 그렇게 반응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일단 오늘 아침에 그룹 측에서 별세 소식을 전했죠. 정확히 뭐라고 전달을 하던가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조양호 회장이 방금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굉장히 풍채가 건장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치료차 미국으로 동미를 하신 거고 지금 그 조양호 회장이 별세했던 것은 이미 이 화면에 나왔던 건 6개월 전에 문인상 국회의장이 초청했던 한미 재개회 30주년 기념 오찬 간담회에서 공식 석상을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 미국으로 건너가서 치료차 건너갔다라는 것이죠. LA 한 병원에서 8일 새벽 0시 16분에 향년 70세로 이제 별세를 했는데 지난해 12월에 폐 질환 수술을 했고 좀 나아졌다라고 해요. 좀 나아졌는데 이번에 안타깝게 별세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뭐 나아지다가 최근에 악화가 됐다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저희도 언뜻 떠오릅니다만 그런 것들 관련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지금 폐질환 환자이다 보니까 이게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당연히 지난달 27일 날 사내이사 연임 여기서 이제 안 되고 나니까 급격히 지난달 말부터 악화가 됐고 그래서 이것이 이 사내이사직 박탈이 이것이 스스로에게 충격 그리고 스트레스로 작용했고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에 그런 가족들도 미국으로 건너가서 임종을 지킨 건가요? 예, 이미 이제 그 부인과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이미 가서 병간호를 하고 있었고 그 후에 이제 장남 조원태 사장하고 조연아 전 부사장이 미국으로 급히 출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가족들이 임종을 지켰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양호 회장은 그동안 여러 가지 검찰 수사선상에도 올라 있었고 재판도 진행 중인데 법조계에서도 전혀 이런 이야기들은 알려지지 않았었나요? 네, 사실 이렇게 건강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은 전혀 알려지지가 않았고요. 근데 워낙 전방위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모든 가족이 수사를 받고 또 기소를 됐고 그다음에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일단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이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사망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328조 1항 2호에서 공소기각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피고인이 없기 때문에 이제 공소기각 결정에 따라서 재판은 종결이 되고요. 수사하고 있는 사안도 있습니다. 수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납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피고인 본인에 해당되는 네.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가족들에 대한 재판, 수사는 약간 일정을 장래 일정 때문에 연기할 수는 있어도 네.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아마 이 폐 질환으로 인해서 수술 받으러 가는 것조차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네. 이것은 아마 대기업이 대체적으로 다 그러죠. 오너의 건강이 주가와 직결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발표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네요. 네. 그 지금 알려지지 않았던 그 질환은 폐와 관련된 폐 질환이라고 하던데 예. 뭐 정확하게 아직까지 나온 건 아닌가요? 아직까지 정확히 나온 건 아닌데 네. 알려지기는 폐섬유화증이라고 합니다. 폐섬유화증. 폐섬유화증이라고 하면 좀 네. 어려운데 쉽게 말씀드려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예. 그 사례를 보시면 되죠. 이게 보통 원인은 담배나 바이러스 유전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굉장히 폐가 딱딱해지고 기능이 떨어져서 호흡곤란 사망이 이런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 무서운 질병이래요. 진단 5년에 생존율이 43%고 10년이 15%라고 하니까 굉장히 무서운 질환인데 이걸 차마 바깥으로 얘기 못하고 네.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해서 도움을 한 것이죠. 근데 저희가 이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사망 사례라고 하니까 어떤 병인지 딱 느낌이 오는데 굉장히 뭐 산소호흡기를 항상 구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든지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그룹에서도 잘 몰랐을 정도로 숨겼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최대한 오너의 그 건강 상태라든지 뭐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네.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국가보안인 것처럼 오너의 건강 상태가 주가랑 직결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은 네. 의도적으로 감췄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아까 보였던 공개 석상이 만약 6개월 전에 나왔던 네. 모습인데 거기서는 풍시적으로 건강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안으로는 이런 질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죠. 네. 어쨌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한국 항공사에 획을 그었던 사람으로서 안타깝다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예전 사례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이렇게 수사 받을 때 일부러 내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것을 공개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더 과장해서 보여주는 사례도 많았잖아요. 네, 법률가들은 사실 두 가지 측면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구속, 실형 5년 이상의 형이 나올 만한 네. 강한 범죄 혐의로 지금 수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은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네. 근데 사실은 지금 적용되고 있는 법조들이 그 정도의 수준에 이르는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사실 얼마 전에 주주총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선임을 가지고 이제 주주들의 의결권들이 대립을 했죠. 네. 대주주로서 그리고 그동안 계속 한진칼의 경영권을 한진그룹을 이끌었던 총수로서 건강 문제를 오픈하게 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사내이사를 선임할 수 없고 경영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라는 것을 주주들한테 보여줄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경영권을 마지막까지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건강 문제를 숨겨야만 했던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프다는 사실까지도 숨겼는데 그 네. 경영권 박탈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네. 결국 사내 이사직을 잃게 됨으로써 스트레스가 굉장히 병을 악화시켰을 것이다. 라는 재계의 시각이 있습니다. 아까 언급하셨던 마지막 공식 석상에 섰던 모습 잠깐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6개월 전이라고 하셨는데요. 10월 18일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초청했던 네. 한미 재계 회의의 30주년 기념 오찬 간담회입니다. 네. 아침에 일찍 모여서 같이 식사하신 건데 여기 한국 측 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이것이 공식석상의 마지막 모습인데 이때는 전혀 몰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한진 측에 있는 사람들도 네. 잘 몰랐고 이제 지금 사진을 자세히 보니까 약간 얼굴이 부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예, 그런데 어쨌든 잘 몰랐다가 오늘 소식 들으니까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이 마지막 10월 18일에 정경련 회관에서 열린 초청 행사를 마지막으로 도미를 했으니까 치료를 네. 위해 도미를 했으니까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마치 그런 거 입장 바꿔 생각해서 아프다고 하면 또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병 핑계 삼냐 네.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숨겼던 것 같고 공식 행사까지 마치고 도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럼 있습니다. 전날 행사 때는 뭐 활동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하는 데는 전혀 그렇죠. 겉보기에는 불편함이 없어 보였던 상태였나 봅니다. 조양호 회장 한진그룹 창업주인 고 조중훈 회장의 장남이죠. 그동안의 이력을 좀 한번 짚어주실까요? 조중훈 한진그룹의 창업주의 장남입니다. 그 동생이 밑으로 3명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장손으로서 1974년도에 네. 그때
대한항공에 입사하면서 정말 45년 동안 항공 외길을 걸었고요. 근데 항상 그 조양호 회장의 그 이미지라든지 경영 방식이 굉장히 승부사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네. 항상 위기 상황에서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가지고 돌파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이제 이런 것 외에도 사회적인 활동으로서는 굉장히 아까 한미 재개 회의 네. 수장을 맡았던 것처럼 민간 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하는 특히 평창 올림픽 유치 위원장을 맡아서 이거는 정말 애국을 한 것이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막판에 가서 가족들과 본인 배임 횡령 이런 부분들이 개인의 명예까지 타격을 주다 보니까 네. 지금까지 쌓아왔던 항공 전문가로서의 그런 이미지라든지 입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이런 것들로 한순간에 무너져야 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고 그것이 네. 병을 더 악화시켰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스포츠 쪽에 유독 관심도 많고 여러 가지 지원을 했던 사실은 잘 알려져 있고요. 앞서서 뭐 승부사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대한항공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의 불만도 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경영인으로서 좀 어떤 평가를 받나요? 그러니까 승부사적인 기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요. 자, 돌격 앞으로 하면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돌격 앞으로 가자고 명령을 할 때까지는 그 수장이 일단 자기 결심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누구한테 상의하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일단 가라. 성과를 내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굉장히 독선적이다라는 평가를 좀 받는데 결국은 성과로 이야기하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대한항공을 정말 이 정도 세계적인 상황 이렇게 키운 이 자체만 보아서는 굉장히 경영자로서는 이제 충분한 자질과 네. 그런 게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한꺼번에 가족과 함께 명예가 훼손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말년에 굉장히 안 좋았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굴지의 항공사를 수십 년 동안 이끌어 왔습니다만 말년은 참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검찰 수사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이런저런 사회적 무리로 지탄을 받았죠. 그동안의 사건들을 좀 짚어볼까요? 네, 가장 앞서서는 이제 조원태 지금 사장이 문제가 있었죠. 폭행으로 문제가 됐었고요. 이어서는 땅콩 회항으로 유명한 이제 조현아 부사장 네. 사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엔 물컵을 던져서 이제 윽박지르는 갑질을 했다라는 조현민 전 전무, 그리고 이제 이명희 이사장까지 마치 파도가 덮쳐오듯이 계속적으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단지 어떤 성격적인 문제, 어떤 일가의 성격적인 인품의 문제로만 본다기보다는 사실 앞으로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경영자 그리고 회사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기대치가 달라진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오너라 할지라도, 오너 일가라고 할지라도, 경영자라고 할지라도 경영의 성과뿐만 아니라 네. 앞으로 어떤 기업이나 경영자라도 그 관계뿐만 아니라 내부의 직원들과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가지고 무리를 일으킬 수 있거나 네. 어떤 인격적인 존중이 없는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들거나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면은 어떻게 보면 순식간에 몰락할 수 있다라는 네. 매우 안타까운 그리고 비극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런 가족들의 일가들이 전혀 없이 오늘 영면을 했다면은 네. 조양호 회장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아마 성공한 경영인으로 존경받는 경영인으로 네. 기억을 하겠죠. 하지만 어떠한 성과와 성공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이상은 결국 그 모든 것이 묻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모든 일가족들이 한 번씩은 뉴스의 중심에 네. 섰기 때문에 단순히 공교롭다라고만 좀 설명하기도 어려운데요. 이렇게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면서 국민연금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동하게 됐고 그룹과 일가에 대한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수사 또 조사가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에는 뭐 거의 그룹이 포위당했다 뭐 이렇게 그렇죠. 보기도 하던데요. 사실은 그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것이 사회적인 기여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거 감시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워낙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파도 밀려오듯이 사건이 벌어지다 보니까 검찰, 경찰 등 11개의 기관이 동시다발적으로 조사를 했고 무려 압수수색을 18번 했다면은 아주 영혼까지 탈탈 털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뭐 같아요. 기업체 입장에서도 그럼요. 뭐 이례적으로 많이 예, 예. 당했다고 맞습니다.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한진그룹은 계열사를 이제 18번을 이제 압수수색했다라는 것은 그룹이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 무엇을 어디다 갖다 버렸는지 다 안다는 거거든요. 네.
이 과잉 수사다라는 이 비판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제가 엄중하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진그룹으로서는 그리고 조양호 회장으로서는 참 말년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네.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네. 조양호 회장 일가가 이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포토라인에 선 것만도 벌써 14차례가 예.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조양호 회장의 이제 생전의 음성을 시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또 그 내용들이 불미스러운 일들이다 보니까 고인에 대한 또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제외를 했습니다. 네. 지금 앞서서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판이나 수사 같은 것들 모두 중단이 되거나 차질을 빚게 된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현재 조양호 회장이 기소되어 있는 것이 배임과 횡령 혐의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조세포탈 관련된 것은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조세포탈은 네, 검찰 수사 배임과 중이고요. 횡령이라는 거는 횡령은 사실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그 회사의 재산을 자신이나 제3자 이익을 위해서 이제 취득하거나 네. 영득한 것을 횡령이라고 하고요. 배임이라는 것은 회사에게 손해가 나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면서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한 것을 네. 배임이라고 합니다. 사실 경영자들이 횡령과 배임 어떻게 보면 이슈를 다루고 수사를 진행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양호 회장 자체의 횡령 배임을 수사하기 위해서 시작됐다기보다는 사실 가족들의 문제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네. 이런 부분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전수조사처럼 밝혀져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재판은 공소 기각이 되는 거고 수사는 공소권 없음이 없음으로 됩니다. 종결이 되는 거고요. 가족들과 관련한 혐의 또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족들과 관련한 혐의는 상관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소권 없음, 공소 기각 결정 이것은 다 피고인과 피의자 본인에 한정되는 것이고요. 네. 가족분들의 혐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수사가 진행이 되거나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재판 일정이 불구속 재판 같은 경우에는 약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기일을 잡습니다. 네. 그러니까 잠시 이제 이번 달 기일을 다음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진행될 가능성은 있어도 특별히 네. 굉장히 장기간 지연이 되거나 연기가 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해외에서 이제 별세를 하는 바람에 이제 장례 일정들이 조금 길어진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가족들에 대한 수사나 재판은 조금씩 연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그룹 경영권은 어떻게 됩니까? 가장 초미의 관심사죠. 그룹 경영권이 어떻게 될 것이냐의 문제가 오늘 조양호 회장의 사망 소식과 함께 일제히 그 관심을 쏟은 것이 그룹의 경영권이 어떻게 될 것인가입니다. 조 네. 회장의 한진계열 주식가치 보시다시피 3,579억 원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그 상속세율이 50%예요. 예.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 그래도 계산을 해보니까 상속세만 1,789억 원, 어마어마한 이제 1,789억 되거든요. 원이요. 상속을 받아도 이거를 그렇죠. 내야 되는 거잖아요. 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거 낼 여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뭐 주식을 매각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보통 제기에선 지금 장남인 조원태 그 사장으로 대한항공 사장한테 경영권 승계될 것이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결코 간단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국민연금이 들어간 그 주총에서 보시다시피 제2 주주라든지 제3 주주를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네. 더구나 지금 굉장히 좀 냉정하지만 시장이 냉정해서 조양호 사장 그 회장이 사망하다 보니까 결국 오늘 주식은 뛰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너 리스크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너가 회사를 갉아먹는다라는 인식이 시장에서 깔려 있었는데 오너가 없으니까 주식이 뛸 수밖에 없죠. 네. 그렇게 된다면은 조원태 사장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검증 안 됐다. 더군다나 그 조원태 사장의 가장 큰 과제는 아버지의 그늘에 묻혀서 성과를 따로 특별히 낸 것이 없다라고들 네. 이야기하거든요. 이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이 과제다라고 얘기하는데 검증이 안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과연 상속세 1,700억 원 정도 추정되는 이 돈을 낼 수 있느냐? 더군다나 주식 팔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연히 경영권을 잃을 위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설왕설래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양호 회장의 형제들도 경영권 승계받을 때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 조양호 회장의 자녀들 사이에 승계권 다툼이 있을 가능성은 없나요? 사실 지금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원래 제1 승계자는 부인 이명우 여사거든요. 이명희 여사거든요. 여사. 이명희 여사가 이것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네. 이 상황에서
대체적으로 그 가족 간의 우애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대한항공 사장인 조원태 사장한테 지분을 몰아주고 네. 그래도 적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남매의 지분이 개별적으로 2.몇 %씩밖에 안 돼요. 네. 합쳐도 크지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외국 요즘 행동주의 펀드라든지 강성부 펀드라든지 이런 데가 와서 경영권을 가져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 내에서 경영권을 뺏길 위로가 있다면은 뭉칠 것이고, 그런데 이런 뭐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 오늘 많이 네네.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런 외부 펀드하고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네. 손을 잡고 경영권을 탈취할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도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찌 될지 모르지만 개별적으로 있는 사람들의 지분은 크지가 않다. 합쳐도 모자른 상황이다. 근데 이 안에서 만약에 경영권 분쟁한다. 아버지가 그 뭐 삼촌들이랑 했던 네. 것처럼 경영권 분쟁을 하게 된다. 공멸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모르지는 않을 텐데 네. 이게 또 가봐야 하는 겁니다. 예, 가족들이 상속을 아예 포기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힘들게 대한민국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아가면서 왜 이렇게 경영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은 누구나 다 하게 되거든요. 포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포기한다 하더라도 그냥 포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상속과 승계 이 모든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겪기 때문에 어쨌든 한 번 더 여론의 주시를 받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사람 일과 시장 일이 참 다르다고 느낀 게요. 오늘 조양호 회장 별세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룹 주가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잠시 화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죠. 많이 올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오너 리스크 예, 해소된 맞습니다.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겠죠. 예, 그 지금 뭐 무정한 주식이라고 했는데 저는 무정하다는 표현보다 냉정하다라고 표현하고 냉정하다. 싶어요. 시장이 냉정합니다. 한진 칼이 전체 한진그룹 전체를 지배하다 보니까 이게 종가 대비해서 20.63% 뛰었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전일 거래량이 50배다. 50배가. 이게 이제 당장 시장이 딱 판단하기를 조원태 사장으로 그냥 갈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일단 조양호 회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오너 리스크는 해소됐는데 조원태 사장한테 그대로 갈 수 없다면은 지배 구조가 개편되지 않겠느냐라고 바로 판단하는 거죠. 동물적 감각을 판단하고 이게 뛴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장은 냉정하고 가족 입장에서는 섭섭하고 그런 것이죠. 네. 이렇게 정재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치권을 보니까 일부 정치인들이 조양호 회장의 별세를 조금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글을 올리기도 해서 논란입니다. 네. 일단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그리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SNS에 올린 글을 가지고 조금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연금 사회주의라는 표현을 썼죠.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스튜어십 코드를 활용해서 이제 조양호 전 회장의 사내이사 직위 선임에 반대한 것을 두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런 발언을 한 이제 정치인분들의 논리는 국민연금이라는 거는 사실상 국가가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이고,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주주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사실상 국가가 각 경영 집단의 각 기업의 경영권에 간섭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측면에서 연금 사회주의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그로 인한 피해자다, 그렇게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은 뭐 정치인들이 한 말이니까 당연히 정치적인 네. 것이겠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스튜어십 코드만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네.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지막에 이제 주주총회에서 결국 그러니까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한 지위인 사내이사 자격에서 밀려난 부분이 있긴 했지만은 그 앞서의 모든 그 과정들이 있었고, 사실은 정치권의 적극적인 의사도 있었지만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네. 지탄과 분노도 있었죠. 그것에 어떻게 보면 정권이 응하지 않을 수 없는, 검찰 수사가 응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고려를 해야 하는데 정치인들한테는 모든 것들이 심지어는 산불마저도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네. 없다 보니까 그런 발언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 생각합니다. 네. 그 스튜어십 코드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2010년에 영국부터 시작했어요. 영국이 네.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돈 많고 그걸로만 해서 힘을 발휘했던 사람들이 회사 경영을 엉망으로 하니까 2008년, 2009년 금융위기가 왔다라고 전 세계적인 반성하에 2010년도에 최초로 영국에서 네. 스튜어십 코드를 도입한 거고요. 그걸 우리나라가 따라하는 겁니다. 지금
기업의 기업할 수 있는 자유는 허락하되 네. 그것을 제대로 잘 못했을 때는 국민연금이라는 연기금이 여기 투자하게 됐으니까 당연히 주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국민의 재산인데. 예. 그러니까 여기서 방어하는 건 당연한 거고 가장 자본주의적인 선택이고 가장 자본주의적인 행위거든요. 근데 네. 이걸 연금사회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인 발언이다라고 예.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앞서 김 변호사님께서 만약 이런 사회적 무리 없이 오늘 별세했다면 어떤 경영인으로 기억이 됐을까라는 가정을 하셨는데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양호 회장의 오늘 별세 소식 그리고 그동안 한진그룹의 여러 가지 풍파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조양호 회장의 그뿐만 아니라 한진가의 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굉장히 많이 비판하고 또 지난주에 지지난주입니까? 그 사내 이사 박탈된 네. 거에 대해서 상황을 설명하면서 냉정하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사망까지 제가 이야기할 줄 몰랐어요. 네. 그런데 사실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의 항공사에서 45년 동안 쭉 한 길을 걸어왔고 네. 경영으로서 대한항공을 이만큼 국적기로서 키운 그 능력까지는 인정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이건 국민들이 같이 가야 되는 국적기를 사랑하는 대한항공을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는데 그 기대치를 못한다면 자연스럽게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 시장 경제의 질서고 그것이 잘 잡혀가는 것이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동안 너무 많이 비판해서 죄송하기도 하고요. 네.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오늘 올해가 대한항공 50주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의 수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떠나게 됐습니다. 몸이 회복하다가도 스트레스로 나빠졌다고 하는데 그 스트레스의 원인이 무엇일까 따져 올라가다 보면 참 씁쓸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최유한 평론가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죠.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